네, 라이징스타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뉴스킨의 가장 기본이 되는 데몬스트레이션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데몬스트레이션은 뉴스킨만 좋고 다른 건 다 나빠요가 아닌 스킨케어 고르는 기준을 말씀드릴 거고요. 이 데몬스트레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뉴스킨에 대한 제품에 대한 확신과 또 이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데몬스트레이션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화장품을 고를 때 각자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골라서 쓰세요. 향, 브랜드 또는 대중 매체를 통해서 또는 누군가가 이렇게 소개를 해주면 그 소개를 통해서 또는 비싼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각자 나름대로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화장품을 골라서 쓰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해드릴 그 뉴스킨 데몬스트레이션은 뭐냐면 사람의 피부 구조의 기능과 특성에 맞게끔 이 제품이 만들어졌냐 아니냐 그거를 좀 말씀드릴 거예요. 저는 그냥 사실만 말씀드릴 거고 뉴스킨 데몬스트레이션이 끝나서 이 제품을 브랜드 체인지해서 쓰시던 안 쓰시던 그거는 이제 오늘 오신 고객님의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화장품을 고를 때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계셨다면 제가 오늘 해드릴 거는 뭐냐면 건강하고 올바른 스킨케어의 조건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킨 제품이 그 건강하고 올바른 스킨케어의 조건에 부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 피부에 첫 번째로 닿는 게 세안제거든요. 그 세안제가 내 피부랑 같은 산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보여드릴 거고, 두 번째는 피부 호흡인데 이 강제적으로 뭔가 보습을 해서 피부가 숨을 못 쉬게 하는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보습을 해서 피부가 숨을 쉬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바르는 게 화장품인데 안전한지. 근데 세 가지 조건이 다 맞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면 못 쓰잖아요. 그래서 가격은 합리적인지 이 네 가지 조건에 부합이 되는지 아닌지 요거를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올바른 스킨케어 고르는 기준 첫 번째는 약산성에 관련된 거예요. 사실 사람의 피부 구조가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피부를 단면을 딱 잘랐을 때 이렇게 보시면 간단한 그림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표피, 진피, 피하 조직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표피 위에 보시면 하나의 막이 있죠. 근데 여기가 이제 뭐죠 이게? 털이 나오는 구멍이거든요. 털이 나오는 구멍 옆에는 피지선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름이 나와요. 그리고 땀이 나오는 구멍에서는 물이 나오죠. 물과 기름이 안 섞이죠.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어떤 매개체 없이 물과 기름이 유일하게 섞이는 곳이 요 피부예요. 피부. 근데 우리 눈에 요 하나의 막이 잘 안 보이거든요. 자, 이 막은 전문 용어로 약산성 천연 보호막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약산성 천연 보호막의 산도가 4.5에서 6.5 정도 돼요. 근데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우리는 항상 이걸 갖고 있었어요. 전문 용어로 약산성 보호막, 약산성 천연 보호막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개기름이라고 부르죠. 이 개기름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피부 보호도 하고 배설도 하고 호흡도 하고 비타민 D도 합성하고 체온 조절까지 해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하는데 우린 이 개기름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뽀드득 닦아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피부를 보호해줄 수 있는 유일한 막을 벗겨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 면역이 떨어지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화장품, 비싼 화장품을 써도 이 약산성 보호막이 깨지면 피부 면역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피부가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러면서 피부가 자꾸 안 좋아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늘 얘기를 해요. 내 피부가 문제인 것 같다며. 그런데 내 피부는 문제가 없어요. 그동안 내가 써왔던 세안제나 화장품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세안제입니다. 세안제를 약산성 세안제를 골라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 피부가 약산성인지 아닌지 영상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건강한 사람의 피부는 약산성으로 4.2에서 5.9 사이의 산도를 유지한다. 비누 사용 후 바로 세안을 했던 참가자의 경우 산도의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비누를 발랐던 한 실험자의 경우 바른 후에 피부 산도가 8.3까지 증가했다. 비누를 바른 참가자들 모두 약산성에서 알칼리성으로 피부 산도가 변했다. 알칼리성이나 피부가 중성화가 오래 지속되면은 여러 가지 피부 보강이 손상돼서 여러 가지 알레르기성 피부 질환에 잘 걸릴 수가 있고 또 건성성취 같은 수치성 질환에 잘 이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중성 비누 같은 특수한 비누를 제외한 시중에 파는 대부분의 비누는 알칼리성을 띈다. 바르는 실험을 진행한 비누도 당연히 알칼리성. 이런 알칼리성 비누를 피부에 바르라고 했다니. 아니, 이걸 어떻게 바르라고요? 어떻게 바르라고요 하면서 우리가 이거를 그동안 너무 많이 발라왔던 사실이에요. 자, 뉴스키는 30년 전부터 약산성 세안제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약산성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에 TV에서 전문가들이 약산성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사람의 피부는 pH 4.5에서 6.5 정도 나타나는 약산성 보호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색깔이 나와요. 근데 물은 약 알칼리, 우리 몸속은 약 알칼리죠. 그래서 알칼리수 드시죠. 혈액도 알칼리입니다. 자, 이쪽으로 갈수록 강알칼리, 여기는 강산, 빨간 보이는 강알칼리는 세척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빨래를 할 때는 강알칼리 빨래비누로 사용을 하시죠. 자, 보실게요. 자, 빨래비누기 때문에 강알칼리가 나오는 게 맞아요. 왜냐면 세척을 하고 때를 벗겨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의 피부는 약산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노란 색깔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내 피부는 약산성. 물을 적셔서 피부에 댔더니 약산성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세안제를 발라놓고 리트머스 종이로 위에 올려봤더니 이렇게 알칼리가 나오죠. 빨래비누랑 색깔이 다 같아요. 그러면 내 피부를 어쩌면 세척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자, 뉴스킨의 바디바 실험을 해봤더니 사람의 피부와 같은 약산성을 띠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약산성 세안제가 뉴스킨밖에 없냐? 시슬리라는 브랜드를 가시면 뉴스킨과 같은 노란색이 나오는 세안제가 있어요. 근데 얘는 가격이 비싸요. 13만원 정도 해요. 면세점에서 사니까 제가 그때 한 7만원대 산 것 같거든요. 근데 요 뉴스킨의 바디바는 만원. 그러면 합리적인 가격 맞죠? 왜 이거는 싸고 이거는 비싸냐? 유통 과정 때문에 그래요. 백화점에 가시면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살 때 수수료를 60% 이상 내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지금까지 대기업에서 만들어내는 제품을 써왔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약산성 세안제가 10,000원이거든요. 요거를 13개를 사서 쓰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품을 브랜드 체인지해서 썼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즘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약산성을 유지하시는 것이 피부에 도움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소비자들이 너무 똑똑해진 거예요. 약산성 세안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찾으시죠. 그런데 뉴스킨은 광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입소문에 입소문으로 소비자들이 형성이 되고 있죠. 자, 또 하나 약산성을 써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모낭충이라는 벌레 아마 들어보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얘는 피부 속에 사는 벌레고 피부를 좀먹는 벌레이기도 합니다. 얘는 머리에 사는 애고 얘는 두피에 살아요. 얘는 두피에 살고 얘는 피부에 사는 애예요. 자, 피부에 사는 애보다 머리에 사는 애가 훨씬 크죠? 얘네들의 밥이 피지입니다. 피지를 먹고 살기 때문에 피부에 사는 애보다 두피에 사는 아이들이 훨씬 더 밥을 많이 먹고 살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훨씬 더 많이 키가 크죠. 자, 영상을 통해서 이 모낭충이라는 벌레를 잠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피지를 먹고 사는 피부에 기생하는 기생충입니다. 지금 이렇게 다리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네, 다리가 막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 아주 왕성하게 피지를 먹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낭충이 이렇게 피지를 먹는 거예요. 모공 속에서. 피지를 먹고 이렇게 밤이 되면 이렇게 기어 나옵니다. 바깥으로 해서 자기 영역을 넓히고 그럴 때 이제 배설물이 쌓이면서 염증이 일으키기 때문에 모공이 넓어져요. 지금 이렇게 모세혈관도 파괴되는 이런 현상. 그래서 혈관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얼굴이 주독이 오른 것처럼 빨개지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가운데 보면은 코에 빨갛게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코가 터진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딸기코, 그런 주사 딸기코를 유발하고 전체적으로 어떤 경우는 아프기도 하고 가렵기도 하고 그런 증상을 동반하기도 하면서 염증을 많이 느끼는 그런 아, 네, 되게 징그럽게 생겼죠. 그런데 이 모낭충은 약산성에서 못 살아요. 약산성 환경에선 살지 못하거든요. 이 피부를 좀 먹는 벌레가 있으면 피부가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람의 피부는 뱀 껍질처럼 한 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난 얼굴만 약산성 유지하니까 얼굴만 써야지 이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약산성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나는 약산성을 쓰고 내 아이와 뭐 남편은 안 쓴다. 그러면 이 모낭충이 옮겨 다닙니다. 기준 두 번째는 피부 호흡입니다. 자, 커피에 뿌린 설탕이 있어요. 얘를 먹으려면 물이라고 하는 증량제가 필요하죠.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화장품도 좋은 유효 성분을 넣고 나머지로 증량을 시키는데 그 증량제의 대부분이 미네랄 오일입니다. 요즘에는 미네랄 오일뿐만 아니라 뭐 동물성 기름도 굉장히 많이 쓰죠. 그런데 이 미네랄 오일이 들어있는 화장품들 이런 것들을 많이 쓰면 우리 피부의 호흡을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 미네랄 오일이 그럼 어떤 거냐? 자, 석유를 딱 수입을 해와요. 우리나라에서는 석유 한 방울 안 나오죠. 일단 수입을 해옵니다. 그래서 석유를 정제를 해요. 가장 좋은 등급을 가진 애를 항공리에 줍니다. 1등을. 그리고 뭐 휘발유, 등유, 경유 이렇게 쭉쭉쭉쭉 등급을 나눠서 미네랄 오일이라고 하는 애가 한 4등 정도 되거든요. 얘를 가지고 화장품의 증량제로 쓰죠. 예전에 태평양 화학, LG 화학 화장품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화학회사였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은 LG생활건강, 아모레 퍼시픽으로 바뀌었지만 대부분의 이런 화장품들은 화학회사에서 만들어내요. 깜짝 놀라셨죠? 석유의 4등 정도 하는 애를 화장품의 증량제로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화학회사들이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석유는 버릴 게 하나도 없거든요. 1등급은 그 비행기에 주죠. 등급을 나눠서 여러 가지 쓰고 맨 마지막에 콜타르 있죠. 아스팔트 까는 거. 거기에서 색조 화장도 추출을 해요. 뭐 립스틱, 눈 아이라이너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왜 비 오고 나면 그 아스팔트 위에 무지갯빛이 보이는 거 아셨죠? 아시죠? 그것처럼 화장품의 색조도 거기서 추출하기 때문에 석유는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일단은 값이 싸기 때문에 증량제로 쓰이긴 딱이죠. 원료가 싸니까 이런 색조도 만들어내기도 쉽고. 그래서 미네랄 오일은 피부 호흡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미네랄 오일은 뉴스킨에서 얘기하는 거냐? 아니고요. 식약처에서 화장품 성분으로 인정한 애가 미네랄 오일이에요. 그래서 얘를 제가 한번 태워봤어요. 미네랄 오일 100%짜리를 한번 태워봤거든요.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 성분을 보시면 미네랄 오일과 향료 딱 두 가지밖에 없죠. 얘는 미네랄 오일 100%입니다. 어렸을 때 아마 이거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거 정말 많이 썼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얘를 면봉으로 묻혀서 불에 한번 태워볼게요. 자, 석유기 때문에 당연히 면봉은 타지 않겠죠. 그런데 여기 끓음 보이시나요? 시커먼 끓음 보이세요? 이거 광물성 석유에서 나오는 끓음 맞죠? 공사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거. 이게 미네랄 오일이에요. 자, 면봉을 태우면 저렇게 시커먼 끓음이 나오지 않거든요. 당연히 솜이 타고 끓음이 시커멓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던 화장품의 증량제로 이런 것들이 쓰였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 계속 바르면 피부가 호흡이 될까요? 절대 피부가 숨을 못 쉬죠. 근데 사람의 피부가 가장 비슷한 게 뭐 호호바 오일 같은 거, 아몬드 오일 뭐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요런 거는 괜찮아요. 그 사람 피부가 거의 비슷한 게 조조바 오일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피부가 거의 흡사하다고 해요. 피부에서 나오는 피지하고 거의 흡사하다고 하는데 이런 먹을 수 있는 것들이죠. 이런 거는 피부에 바르면 피부가 굉장히 좋아하지만 이런 미네랄 오일을 바르면 피부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호흡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실예로 예전에 그 서해안에 태안 기름 유출 사건이 있었어요. 요때 요 오리들 있죠. 얘네들은 석유가 이제 덮어 씌워졌으니까 당연히 피부 호흡이 안 되고 숨 막혀서 죽었겠네, 코도 막히고 다 막혔겠네, 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겠지만 그 바다 밑에 사는 해초들이나 새끼 물고기들 다 죽었거든요. 걔네들이 뿌리를 뽑고 올라와가지고 기름을 먹고 죽진 않았을 거예요. 걔네들도 공기하고 차단이 되면서, 기름 때문에 공기가 차단이 되면서 숨을 못 쉬었기 때문에 다 죽은 거거든요. 그만큼 피부 호흡은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코하고 입하고 피부하고 같이 숨을 쉬는데 퍼센테이지가 있잖아요. 근데 코하고 입 빼고 피부로 호흡하는 게 몇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단 0.6%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 0.6%의 호흡이 안 되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피부 호흡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무심코 바르는 바디 로션이나 피부 또는 얼굴에 바르는 이런 그 화장품들이 어쩌면 피부 호흡을 방해하는 그런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계속 바르면 처음에 굉장히 하얀 피부로 태어났으나 시간이 지나면 점차 황변이나 흑변 현상이 생겨요. 그러면서 비비 없이 나갈 수 없는 그런 피부로 되죠. 근데 속은 되게 건조한데 겉은 오일리한 거예요. 그런 경험 아마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뉴스킨은 증량제를 알로에 베라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뉴스킨 제품을 쓰실 때 니네 거 되게 건조한 것 같아, 바르면 자꾸 먹고 바르면 자꾸 먹고, 그래서 건조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뉴스킨이 건조한 게 아니라 이 피부가 건조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피부가 건조하다는 거는 수분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쓰던 제품이 수분 제품으로 쓰고 있었지만 늘 건조한 것을 개선시킬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자연 보습을 해주시면서 피부가 건조한지 건조하지 않은지 피부가 스스로 말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떨 때 뉴스킨 제품을 쓸 때는 안 건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피부가 되게 건조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만큼 수분이 부족하다는 걸 내 피부가 스스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미스트를 충분히 더 뿌려주거나 물을 더 많이 마셔주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수분을 공급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자연 보습에 그런 증량제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올바른 스킨케어 고르는 기준 세 번째입니다. 안전성인데요. 이 경피독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경피독이 피부를 통해서 흡수되는 독이에요. 서점 가시면 이런 경피독에 관련된 책들이 정말 많은데, 뭐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나 결혼하신 분이나 이 경피독 관련된 책은 저는 반드시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임신할 때 염색 안 하는 이유가 있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임신했을 때 염색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그 느낌적인 느낌 있잖아요. 그냥 안 좋을 것 같아서 안 하는 거. 그리고 임신하면 커피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그죠? 막 그 느낌이 있어. 감이 있어요. 안 좋다는 걸 우리가 직감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알면서 해. 네, 이렇게 피부를 통해서 흡수되는 이 경피독들은 혈관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흡수되거든요. 그만큼 피부로 들어가는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뱀 독에 물렸을 때 그 독이 빨리 퍼질까요? 아니면 마셨을 때 빨리 퍼질까요? 물렸을 때예요. 이유가 뱀 독을 마시면 간에서 해독하고 신장에서 걸려주고, 일단은 그 뱀 독을 마실 때 그 식도에서 이미 막 토를 하려고 막 해요. 그래서 그 필터가 있어요. 몸 그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필터가 있거든요. 나갈 구멍들이 다 있고. 그런데 피부를 통해서 들어가는 독들은 필터가 없어요. 다이렉트로 다 혈관을 통해서 흡수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경피독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이 경피독들이 부위별 흡수율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생식기를 통해서, 그리고 뭐 겨드랑이를 통해서, 입안의 점막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그 애기들 열났을 때 좌약 같은 거 항문에다 확 집어넣잖아요. 그 흡수율이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이빨 닦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빨 닦을 때
치약이 우리가 좋지 않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의사 선생님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이빨을 닦고 빠른 시간 안에 20회에서 30회 정도 빨리 헹궈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그 입안의 점막 또는 생식기, 겨드랑이 이런 쪽으로 흡수되는 게 빠르다는 사실이에요. 두피도 굉장히 빨리 흡수되기도 하죠. 이렇게 사람 피부에 직접 닿는데 안전해야겠죠. 근데 뉴스킨 제품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내가 알 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뉴스킨 회사 이야기를 좀 잠깐 드려보도록 할게요. 뉴스킨의 슬로건은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것은 없다 이겁니다. 근데 세상에 우리 거 좋은 거 많아요 라고 얘기하는 기업들은 정말 많지만 우리는 나쁜 거 하나도 넣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회사는 없거든요. 뉴스킨은 미국 회사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소송의 나라로 알고 있고요. 변호사 천국이에요. 맞죠? 그런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만들어낸 이 화장품이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것은 없습니다 라는 문구를 만들어서 이 슬로건을 가지고 있을 때 주변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웃기네. 나쁜 거 있기만 해봐. 니네 바로 우리가 소송할 줄 알아. 이렇게 했죠. 네, 실예로 미국에서 어떤 소비자분이 맥도날드에서 커피를 마셨는데 커피를 마실 때 혀를 딘 거죠. 그래서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약 28억 원을 배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커피 먹다가 디면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미국이란 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그 이후로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라는 문구를 삽입을 했죠. 이 문구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든 거거든요. 28억 배상해주고 만들었으니까. 네, 또 하나는 존슨앤존슨에서 암을 유발하는 성면성분의 탈검가루의 유해성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5,5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가해기업의 재질이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때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기업에게 엄청난 배상금을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시키면 안 되는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분이 그 존슨앤존슨에서 나오는 제품만 계속 쓰셨던 분이고요. 결국 사상 최고액인 4억 1,7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4,752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고 이 금액을 받으신 분이시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 이렇게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워러브덕은 너러브더 배드,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것은 없다라고 얘기해도 소송에 휘말린 적이 없는 그런 그 회사예요. 그래서 뉴스킨은 나쁜 거 하나 안 들어갔다고 대문을 걸어도 소송에 한 번 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고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렸고요. 이렇게 안전한 제품이 있으니까 어차피 평생 쓰실 건데 브랜드 체인지해서 쓰실만 하시면 저희 제품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제품을 통해서 그 피부가 많이 좋아지시고 그리고 건강한 피부가 될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셨어요?